그런데 중국에게 파병 요청을 한 직후에 미국은 돌연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를 합니다. 당초 3월 31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5월 중순을 전후한 시기까지 미뤄지게 된 겁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이유는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인데 군 통수권자로서 워싱턴에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미국이나 중국 외교가 안팎에서는 파병 요청을 했는데 중국이 거절하니까 이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하는 그런 강수를 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이러한 분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he meeting and it looks like it'll take place in about 5 weeks. We're working with China. They were fine with it. We're going to say I look forward to seeing President Xi. He looks forward to seeing me, I think. But I do look forward to seeing him.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미국과 중국 모두 이번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를 앞두고 대두 수출과 같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마무리해서 안정성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중국 입장에선 대만 해협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트럼프와 관련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연기되긴 했는데 중국 상황을 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느낌입니다. 관영 매체들이 내놓은 논평과 분석을 보면 우방인 이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방중했을 때 트럼프를 환대하면 국제사회가 이를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향해서는 광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광인을 성대하게 맞이하면 국제사회가 비난할 수 있으니 정상회담이 연기된 것은 중국에게 나쁠 게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매체들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불을 질러놓고는 이제 전 세계에 불 끄는 걸 돕고 비용도 나눠내자고 요구하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이란 전쟁이 발생한 이후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국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휘발유 가격이 급속하게 치솟는다든지 그런 불안정한 모습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이 중에서 13%가량이 이란산입니다. 적은 비중은 아니지만 중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경로들을 따져보면 수입 루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러시아산이 20% 가까이 되고 사우디아라비아산이 14%가량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산도 10%가량입니다. 석유 비축량도 미국의 3배가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풍력 발전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도 비교적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지방 도시들을 가면 석유뿐만이 아니라 석탄에 의존하는 비중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신 보도를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항해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는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발빠르게 조치한 게 있습니다. 정유사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정제유 수출을 중단하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이란이나 러시아에서 값싸게 원유를 들여와서 이를 정제한 다음에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이란 전쟁이 발발하니까 국내 수요부터 해결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휘발유 가격, 기름값 폭등과 같은 사태는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중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中国始终践行人类命运共同体理念，秉持国际主义和人道主义精神。中方决定向伊朗、约旦、黎巴嫩、伊拉克4国提供紧急人道主义援助，希望这有助于缓解当地民众面临的人道主义困境。